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11시 25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오늘 녹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한 10시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파이팅 머니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차익물이 조금 나와서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또 별도로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지수가 10% 이상 급등하는 케이스일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패시브 본드 수급이 오늘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렇진 않아요. 자, 오늘 장 끝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또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지수가 상승한 거, 그러니까 종목별로 상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중만큼 패시브 펀드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데 사실 월화수에서는 어때서 반대로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지수가 10% 이상 하락을 하니까 매물이 또 출회되고 매물에 매물을 출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 거에 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체크해야 될 것들은 포트폴리오의 종목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것도 펀드들의 메인 종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또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하거나 평단 조절을 해줘도, 그래서 승부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에 활용을 해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팁을 가지고 오늘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크게 여러분들 불편하게 보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 대부분 한 것들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6,500 정도를 일단 조금 넘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6,500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예상하는 건 7,400과 7,500 이쪽을 향해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그 정도 도달되고 나면 아직 리밸런싱이 끝난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수급이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더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살짝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제가 현금은 보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밸런스를 잘 유지하시면서 과도한 그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인 것을 명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비투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HD 건설기계 최근에 또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또 앞으로의 또 우리가 추구해 나갈 방향 또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 DSE, 동진세미캔, 심텍, 리노고, RF머티리얼즈, LS가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이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실적 나온 거 여러분 확인하셨죠?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빌빌이 아주 그냥 땅바지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못 받았을까? 그래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굿뉴스보다 배드뉴스가 좀 많았고 맥스가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진도가 조금 느린 반면에 그래서 모멘텀이 좀 발생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수주 잔고는 지난해 사실은 나온 그 수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좀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수주가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약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선 우리가 추정해 나가면서 거래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선업이 비수기로 접어드냐 안 접어드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이 필요한 조선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우리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만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성장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가 뭐죠? 바다 위에 지어진다거나 그러니까 플로팅 데이터 센터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알파 모멘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HD 현대중공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방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조선사업부도 있고, 뭐 해양사업부, 엔진기계사업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계에서 나름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그 팔방미인 이렇게 좀 보시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도 당연히 관계성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으니까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왜? 최근에 조정받은 것들은 낙폭이 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리바운딩이 오늘 크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해당이 될 거지. HD 현대중공업은 뭐 지금 낙폭이 워낙 큰 상태에서 이제 슬슬 실적과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제가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밸류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이 영업이익률이 24, 25 이 정도 수준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조선사 같은 경우는 20% 영업이익률 나오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동사의 밸류는 우리가 제대로 한번 또 봐줄 때가 분명히 저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해 대비해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지난해 대비해서 딱 보면 정확하게 거의 뭐 100% 정도 성장하는 조선업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근데 작년도 수주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별로 많지 않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주는요 상당히 많죠.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저만큼 내년도도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어요. 열전적으로 보면 수익률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단지 그냥 다른 사유는 없다.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대부분 반도체 쏠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수급만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내용들도 있죠. 사실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리포트도 좀 보고 그 밸런스를 맞춰서 포트도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최근에 보면 무식하게 말입니다. 그냥 반도체 하려고 반도체만 다 쳐박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고 가야 되는 또 이유나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왜 리포트를 안 보고 리포트는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우리가 근간을 가지고 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본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밸류 평가. 저도 차트 볼 줄 알고 수급 볼 줄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밑단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인가 안 좋은 회사인가. 그렇죠. 모든 주식 우리가 매수하고 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는 뭘로 확인해야 돼요? 바로 리포트를 우리가 보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 그래요. 많이 지금 낮은 구간에 있죠. 저는 이 구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초병을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횡보하면서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장 뭐 우리가 수익을 내자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한 번 정도 우리가 비중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야죠. 뭐 어제는 왜 안 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저런 단계에서 우리가 조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확신이 될 때, 이럴 때 비중 확대해 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건설기계 동종목은 우리가 비중이 많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게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다만 또 저평가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를 조금 낮췄어요. 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이 목표가 하향이라는 것들이 밸류를 예전만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게 회사가 과거하고 그러니까 실적이나 내용들이 크게 달라져가지고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가를 하향하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가를 꿋꿋하게 유지해서 리포트 나오는 것들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새로 나오면 또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HD건설기계는 목표가를 한 10% 정도 15% 정도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가가 시장 컨센서스는 20만원 이상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명확하게 좀 알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멘텀이 들어올까? 실적은 저는 양호하다고 봐요. 특히 엔진 부분 사업 부분에서 발전용 엔진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동사가 지금 캐파 증설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주가라는 것들이 하방이 경직된다는 건 캐파 제조업 같은 경우에 캐파 증설하고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항상 시장이 받아줄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면서 매너인데 좀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현재 이제 종목별 투자 비중이 60%인데 15%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건 뭐 한다? 예, 우리가 BEP 수준 도달오면 정리해서 캐시 마련하고 다른 또 우리가 종목들을 도와준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 보면 아주 그레이트한 거라고 볼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매출 부분이 어떻습니까?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영업이익 부분은 조금 시절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 그런데 주가가 작년만 못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뭐 오르니 내리니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지난해보다 우리가 보니까 밸류를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 오게 되면 분명히 저는 적당한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최근에 보면 기관하고요, 증권사 또 이런 곳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단가는 14만 3천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준까지는 간다.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낮은 구간에 우리가 맞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머지든 누가 하겠어. 우리가 이제 에너지 쓰는 것들이 아니라 걔네들이 에너지를 써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하락한 요 월화수 그죠? 월화수목 같은 게 딱 정확하게 월화수목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리펀딩 들어오는데 보세요. 이거 그러면 저 하락한 사유를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쟤만 하락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수급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월화수목.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무시하고 좀 보자. 지금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데 다시 수급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우리가 체크하면 조금씩 기다려주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 워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제 제가 선택과 결정을 좀 진행을 했었죠. 비중 어땠어요? 자, 60%까지 올려가지고 평단 확 낮춰가지고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분 익절 잘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26만원에 익절한다. 딱 그 자리 찍고 내려오잖아요. 26만 1,500원인가요? 그죠? 그리고 딱 내려옵니다. 저는 당당히 정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릴 건 다 드렸는데 거기서도 또 욕심을 내시거나 그랬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시 정상 비중으로 내려왔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평단을 많이 낮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이 우리가 평단이 29만원 정도에서 지금 25만원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내려가면 제가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동사의 외국인들의 평단은요. 17만 5천원부터 해서 19만원 5천원 요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외국인의 평단, 그죠? 가중평균을 잘 계산해가지고 지금 상단과 하단을 갖다가 계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추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드리면, 그럼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은 절대 독한 놈들이라서 저가격 이하로 낮출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저께 같은 경우잖아요. 19만 원 이하로 탁 떨어지니까 매수 살벌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보다는 어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을 컨트롤 했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더 내려가도 좀 지금보다 다시 뭐 17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 들어가도 이제는 또 비중 어떻게 돼요? 다시 또 30%딱 실어주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예, 3만 원이 또 내려가요. 그럼 뭐 거의 3만 원, 4만 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21만 원, 22만 원까지 다 맞추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평단보다 거의 한 7, 8만 원 낮은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거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종목 주도주잖아요. 삼성전자, 저는 3분기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어요. 3분기 예상치가 110 몇 정도 같아요. 네, 다 보여요. 물론 LTA 계약을 통해서 근데 저는 LTA 계약이 좋은 거죠.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수익을 오랫동안 챙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 가격대로 바로 올려가지고 받아먹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상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고객도 살려야 되고 너무 나 혼자 많이 처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걔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서 다음에 다시 다이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야지 내 사업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양질의, 그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갖다가 뭔가 회원비만 확 올려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받고 여러분도 수익 못 내고 있으면 그것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적당한 수준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때는 후원을 빵빵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그 좋은 문화를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이지 혼자서만 그 회원비 낸 거 이거 내신 건요 그냥 입회비지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월에 30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싸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회원분들은 좀 더 열광적인 수익 날 때 그런 거 뭐죠? 후원 같은 것들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저도 어떻게 돼요? 올려야 돼요. 건전한 문화나 좋은 문화, 장이 안 좋을 땐 저도 덜 받겠다 이거야.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바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뭐 쓸데없는 또 얘기를 했네요. 자, TSE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인데도 그죠? 상당히 모질랍니다. 거의 다 봤는데 3%가 모질라. 그러면 3%.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 날 여러분 이 종목은 어때요? 반도체 소부장의 주요 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리노공업도 그렇고 뭐 전공정업체 이렇게 후공정 이렇게 있을 텐데 TSE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전 중이죠. 10시 사이, 이 사이에 제가 추정하건대 보통 15에서 17%이 정도 스팟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아예 그냥 매도를 거기다 걸어두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 이상 정도는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무너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것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22만 원 자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22만 원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하게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이 정도 사이거든요. 거기다 아예 아침에 시작할 때 거기다 걸어두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기다리면 되는 것도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또 순환을 또 해나가고 빨리빨리 또 우리 계속해서 레코딩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올라갈 수 있어요. 25만 원 아예 그렇게 목표가대로 하지 말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야 돼요. 선순환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어떻게 돼요. 계속 살려나가면서 해야 되니까 수익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오늘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왜 제가 종가로 기준하냐면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10% 이상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것들을 해야 돼요. 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요 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여기 요 갭이 있잖아요. 요 갭은 메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갭을
따도 저희가 비중 확대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갭을 따서 딱 하게 되면 그래도 10%의 여력은 남아요. 그럼 10%가 어디야? 지금같이 장애 물론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안 거 물어보시 올라갈 수 있지요.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다 들고 있어야 돼. 그거는 우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태 오늘 상한가도 갖다 조금 늘렸는데 요런 거 해주셔야죠. 전 이거 할 거예요.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평단을 낮춰서,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1,000원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91,000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택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상승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내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시그널은 봤으니까 오늘 잡아주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종목이 비중 30% 간다고 해서 우리가 쫄아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건 좋은 거 맞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데이터 나오는 것들 보면 있잖아요. 잘 보세요. 삼성전기가요. MLCC 가격을 갖다 어떻게 돼요? 8월 1일부터 공급가를 30% 인상하잖아요. 그럼 심택이나 이런 애들도 기판 공급하고 FC 비제든 뭐든 이런 거 공급할 때 거기도 MLCC 들어가요? 그럼 공급가 반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팁을 잘 생각해.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 거기 MLCC가 몇 개가 들어가는데 한 기판 하나에 말입니다. 수천 개, 수백 개, 뭐 제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엄청 많이 스마트폰에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개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바로 연상작용을 해서 뇌피셜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MLCC가 바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4분기 때부터는 가격을 반영해서 심택이나 이런 애들도 뭐합니까? 가격을 공급가를 인상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올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리게 되면 10% 올리면 10% 그러니까 이게 10%로 올렸잖아요. 만약 가격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TSA도 거기도 뭐예요? 그 프로브카드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MLCC 들어가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제가 연상이 되는 게 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리너공업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얘는 너무 저평가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동종목은 4분기예요. 시장 컨센서스 ISC 제가 며칠 전에 리뷰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드렸죠. 4분기예요. 그래서 4분기 정도쯤에 괜찮은 거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 바닥 잡아주면 시장만 정상화되면 얘는 그냥 10만 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평단 확 낮추는데 그런 노력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갭이 대략 보면 한 3만 원 정도 벌어졌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딱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는 낮춰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급하냐? 이거 10% 이상 오르고 뭐 월요일 날 오를까 안 오를까? 월요일 날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손대봤자 별 그 뭐라 그럴까? 당장 그 효율이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좀 일단 냅둘게요. 아시겠죠? 요런 거를 이렇게 선택 결정을 잘해야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수급이 계속 따라주는 것들. 얘는 오늘도 좀 비리비리 하잖아. 뭐 다른 것들은 막 그죠? 13%, 15%, 20%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얘는 오늘도 9% 올라갔다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신뢰는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은요, 이 종목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점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F 모트리오즈, 이 종목 같은 게 여러분 착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주식이 입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549원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거 최근에 보면 이거 똑같이 있잖아요. 이 월화수목 그냥 눌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무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겁을 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입고되고 나면 이제 정상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정상으로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순간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거 착시 현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좌에만 뭐 글쎄요. 딱 절반 정도 이 종목을 투자한 만큼 절반 정도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비중 확대해도 되는데 굳이 일부러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어차피 4분기 가면 어차피 답을 내줄 거예요. 지가 알아서 올라올 종목에 왜 힘을 써? 그러지 말자.
안 그래도 지금 돈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LS 오늘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산일전기나 HD 현대엘렉트릭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를 해야 되나 두산을 해야 되나 그죠? 고민이 엄청 됩니다. 하나는 할 거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뭐 의사결정할 때는 아니고 근데 LS는 여러분들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인데요. 3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가 기준 이후에 4시 이후에 진행할 거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 쪽이니까 HD 현대엘렉트릭은 이해로 대신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사니까 여러분들 딱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평단을 딱 낮추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 2만 원 정도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32만 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라인인데, 그 정도 라인까지 맞춰주면, 우리가 매물 보유한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그냥 그 정도 만들어 놓고, 다음 주에 시장이 또 리바운딩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가면서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시장에서 하락한 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3주 동안 있었거든요.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정책 당국자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있는 진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본인은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매수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보다 우리가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이유 없이 하락한 구간이 바로 저 구간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대만이나 이런 걸로 비교하면 이 자리 이 정도예요. 대만은. 아시겠죠? 대만, 일본은 이 정도 라인에서 멈췄어요. 우리는 근데 추가 알파적인 요소가 생겼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지 같은 액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저까지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맞겠구나. 그 자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건 3주 전 위치입니다. 자, 3주 전 위치로 따지게 되면 코스피가 7,400, 7,500, 그 자리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선물 포지션 이야기 드리면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게만 일단 해석하고요. 거기까지 또 간다고 들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수급을 체크해 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카멜레온처럼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나마 그래도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변곡점이 들어온 거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의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 기댈 언덕이라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고요. 케어맨 클럽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